네, 보다 현명하게 확실한 수익을 내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PB와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죠.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집중과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로봇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음식료 가지고 오셨는데 음식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피로 넣어오셨을까요? 사실 뭐 뚜렷하게 좀 회피 섹터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단기적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팽배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우세의 어떤 증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이쪽 뭐 음식료나 좀 내수 방어주 뭐 이쪽은 좀 열의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다만 음식료는 중장기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마진 스프레드가 예상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29일인가요? 그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단체 무비자 입국 있지 않습니까? 9월 29일부터. 그래서 그 이후로 뭐 K푸드에 대한 인지도 확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시장 색깔이 바뀌면 언제든지 뭐 괜찮은 섹터로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주는 아무튼 그런 어떤 성장주 위주의 섹터가 낫지 않을까, 포트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성장주를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속에 음식료 업종은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집중으로는 로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섹터 지난주부터 좀 유망하게 보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2주 전부터죠. 제가 지금 3주째 로봇을 집중 섹터 및 단기 섹터에서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거의 뭐 두 종목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 노란복두법 시행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이게 예를 들면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이렇게 약간은 지루하고 진부한 어떤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노란복두 시행으로 자동화 분류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중심으로 종목이 확산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좀 움직여야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주 후반부터 깨졌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또 아시다시피 이런 쪽에 또 현대모백스 같은 게 상한가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어찌됐든 지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에서 시총 상위주보다는 종목별 어떤 순환, 상승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구체적인 어떤 또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차그룹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 조선업과 관련된 로봇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또 복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류민수 부장님께서는 지금 몇 주째 로봇주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삼현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삼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18%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종목 흐름 굉장히 좋아요, 부장님. 그 뭐 섹터가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로 강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시장을 볼 때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상당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좀 후자 쪽인 건 맞는데, 일단은 집중 섹터에서 저는 이제 조바로라고 명명을 하는데, 조선, 바이오, 로봇. 이쪽 세 개의 조방원이 아니라 이제 조바로로. 그렇게 세 개의 섹터가 상당히, 그쪽에서도 중소형주가 종목 확산 움직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 수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세계 플랫폼 기업과 뭐 비만 치료제 위주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에서 끄집어내기가, 종목을 끄집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선하고 조선 중소형주하고 기자재 쪽이죠, 로봇주에서 상당히 집중을 해서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은데,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PS 일렉트로닉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는 로봇에 한번 타겟을 잡아보자 해서 편입한 이후에 그날 종가 기준으로 26% 상승을 했고요. 삼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한 24%. 한번 끊어갈까요, 그러면? 어떤 거요? 로봇 관련주 지금 제시해 주신 두 종목 수익을 실현 한번 할까요? 예, 일부 뭐 실현이 되는데 추세가 잡히니까 오늘 종가도 좀 봐야 되고 디테일하게는 좀 그거는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튼 추세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이 지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 단기로 접근하시는 거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일정 부분 또 가져가셔야지 계속적으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은 원희홀딩스 제가 첫 번째 로봇 섹터를 편입할 때 원희홀딩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편입을 했지만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 중인데 거의 당일 상승치까지 감안하면 거의 2배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 섹터도 저는 그때 XTX 엔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가총액 좀 큰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기자 시세 확산 중에서 동사도 역시 상당히 좋은 실적, 좋은 어떤 성과를 좀 내서 뭐 한 17% 상승,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할 수 있지만은 17% 상승을 좀 기록한 측면에서 세진중공업, 한라 IMS, 오리엔타전공, K프, KSP 대부분 신고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상당 부분 플레이가 이쪽에서 이루어져 적어도 FOMC 전까지. 근데 FOMC 이후에는 포트를 조금 바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좀 잘 보셔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이 아니라 이제는 조바로다. 조선과 바이오, 로봇을 집중해서 보자라는 부장님의 전략과 맞게 지금 조선과 제약바이오, 로봇 20% 비중 태워오셨고 지주금융 반도체까지 지금 비중이 굉장히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 오늘 로봇 탑픽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로봇 탑픽은 네. SP 시스템즈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세 개의 초점을 좀 맞춰보자. 지난주 이제 말씀드린 로봇은 시적을 겸비한 로봇 관련주였고요. 이번 주에는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조선과 관련된 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사는 로봇 자동화 물류 시스템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등 현대차 등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 납품 중인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2세대 동사 그룹 시스템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켄트리 로봇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의 이동과 탈부착을 도와주는 로봇인데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조선이 하도 뜨겁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고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로봇에 대한 실증 상용화에 대한 검증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박 공정 중에 용접 작업 등에 지금 이미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조선업의 어떤 부흥과 맞물려서 로봇에서도 이쪽의 어떤 맥점, 모멘텀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SP 시스템즈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탑픽을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조선주 순환매가 돌면서 조선주 기자재단이 강한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 오늘 많은 상황인데 조선주 기자재에서 꼽아주실 거죠? 그렇죠. 네. 그 조선주에서도 이제 기자재, 엔진, 무슨 뭐 플랜트, 뭐 여러 가지, 일부도 있고, 예,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은 겸비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아직은 더 올라갈 룸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지금은 좀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가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KSP라는 종목인데요. 선박용 엔진 밸브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선박용 엔진 밸브 시장 MS 1위에요. 한 35%를 점유하고 있는데 선박 엔진 업체들의 수주 잔고 확대에 따른 수주 증대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주요 고객사인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하나 엔진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캐파 증설의 효과에 힘입어서 최대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래서 KSP도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단에서 KSP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안 올랐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주 비중은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신데 반도체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이 종목 갖고 계시면 좀 무겁다, 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라는 리노공업이요. 기업.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아시죠? 브로드컴. 예, 그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브로드컴 없는데 아무튼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칩을 양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퀄컴, 브로드컴, 애플, 엔비디아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데 이 테스트 소켓은 반복 구매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과 같은 고객사는 신규 칩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칩의 테스트에 리노공업 소켓이 투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움직임과 미국 시장 움직임과 좀 부합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신규 칩이 출시가 될 때마다 리노공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리노공업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 지주사 금융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종목인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증권 오랜만에 부국증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것도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오늘도 증권주 강해요. 예. 네. 좀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주주 뭐 이런 부분. 올리브영과의 합병 기대감이 시장 회사 측 부인에도 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단순한 PBR 접근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올리브영 지분 가치가 합병 여부 관계없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9월 말 무비자 이 부분에서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J도 지수사 쪽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도 CJ를 좀 유망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은요.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